가장 중요한 네. 물건을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초보자들은 이런 것만 들어가시면 내용 증명을 보내고 명도를 하면 되기 때문에 안전한 물건이라서 이런 거는 진짜 권리 분석은 5초 만에 끝납니다. 아니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뜯어보고 할 게 없어요? 뜯어볼 게 없어요. 확인해야 될 거나 이런 것들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T님, 네. T님 왜 경매나 공매를 공부하려고 하세요?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긴 하는데 네. 집값이 너무 비싸고 싸게 살 수 있다고 다들 경매로 도전하니까. 확실히 경매나 공매로 사면은 집을 싸게 살 수 있는 건 맞거든요. 경매로 산다라고 하면은 시세보다 한 1-20% 정도는 싸게 살 수가 있어요.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경매로 이제 진입을 하는 거고,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는 공매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경매 같은 경우는 인도명령 제도라는 게 있어갖고 신청을 해서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은 집에 있는 사람을 내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공매 같은 경우는 인도명령 제도가 없어갖고 명도 소송을 해야 돼요. 판결을 받은 다음에 그 판결문을 가지고 이제 강제 집행을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명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훨씬 더 단계가 복잡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집을 싸게 산다라고 하는 건 부동산에서 사는 것보다는 경매나 공매로 사는 게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다. 경매나 공매를 하려면은 말소기준 권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경매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복잡한 권리는 없애주고 그 집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집이 깨끗한 집인지 아니면 뭐 안전한 집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말소기준 권리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경매, 공매에서 낙찰이 된 경우에 그 부동산에 존재하던 권리가 소멸하는지 아니면 인수할 권리가 있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라고 말을 했는데, 근저당이나 가압류, 전세권, 경매기입 등기, 담보가 등기, 이 종류로 해서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데, 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는 순위를 선순위라고 하고 뒤에 있는 순위는 후순위라고 하는데, 선순위에 있는 권리는 인수를 해야 돼요, 낙찰자가. 뒤에 있는 후순위 같은 경우는 소멸이 된단 말이에요. 집이 깨끗한 집이 되기 때문에 경매로 낙찰을 받게 되면은 압류가 있던, 근저당이 있던, 뭐 전세권이 있던, 경매기입 등기가 있던 이런 게 다 깨끗한 집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매로 집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뭐 저희가 대출을 받던지 하게 되면 다시 말소기준 권리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 말소기준 권리를 알아야지 내가 경매나 공매로 입찰을 했을 때 훨씬 더 저렴하게 집을 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매하고 공매하고 비슷한 듯한데 달라요. 둘 다 말소기준 권리가 있고, 경매 같은 경우는 민사집행법에서 관련 법령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공매 같은 경우는 국세징수법, 말 그대로 세금을 체납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공매가 진행이 되는 건데, 경매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에 있는 법원을 가서 저희가 입찰을 해야 되는 거고, 공매 같은 경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주관을 하는데 온비드라는 사이트에서 보통 입찰을 하거든요. 컴퓨터로 입찰을 해도 되고 아니면 핸드폰으로도 입찰을 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경매도 하지만 공매를 많이 추천을 하는 이유가, 직장인분들이 경매를 하려면은 법원에 가야 되는데 본인이 직접 가거나 법무사라든지 주변 지인들한테 부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 진짜 내가 반차나 연차를 쓰고 나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공매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입찰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경매나 공매나 이런 게 사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직장인분들한테는 공매를 또 공부를 해보셔라 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경매 같은 경우는 한 번 유찰이 되면은 20%에서 30%씩 유찰이 돼요. 근데 공매 같은 경우는 10%씩 저감이 되기 때문에 50% 이상 가격이 낮아지면은 5%씩 또 낮아지거든요. 경매하고 공매하고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인지를 하시고, 물론 경매가 훨씬 더 물건들이 많아요.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던, 은행에서 돈을 빌리던, 금전적인 걸로 인해가지고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건으로 따지면은 경매 사건이 공매 사건보다 한 4-5배는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훨씬 더 다양한 물건이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직접 내가 법원에 입찰을 가야 되다 보니까 저는 경매를 먼저 공부를 해보시고 꼭 공매도 같이 공부를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매와 공매가 차이가 있고, 네. 무조건 경공매를 통해서 집을 싸게 살 수 있다는 거는 이제는 어렴풋이 감은 오는데, 네. 가장 중요한 네. 물건을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권리 분석은 임차인 현황에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고, 처음에 이제 말소기준 권리라고 돼 있는 게 근저당권으로 해서 국민은행에서 2017년도 9월 22일에 설정이 돼 있다. 이건 아까 말소기준 권리가 있고, 뒤에 있는 순위에 있는 뭐 채권들이나 이런 설정들은 다 말소가 된단 말이에요. 권리상 문제가 없는 물건. 초보자들은 이런 것만 들어가시면 내가 얼마에 들어갈지 낙찰 받은 다음에 소유자만 내용 증명을 보내고 명도를 하면 되기 때문에 안전한 물건이라서 이런 거는 진짜 권리 분석은 5초 만에
끝납니다. 아니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뜯어보고 할 게 없나? 뜯어볼 게 없어요. 경매에서는 매물명세서라는 게 있어요. 법원에서 올려주는 건데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고 등기 부동산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쉽게 말하면은 내가 인수해야 되는 것, 그 효력이 남아있는 거다 보니까 이거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법원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해당 사항 없음. 현황조사서라 그래서 법원에서 집행관들을 현장에 내보내서 부동산이 누가 있는지 조사를 해와라 내보내는 거거든요. 현황조사서를 보면 점유관계에 채무자, 소유자, 점유라고 돼 있고 어쨌든 임차인도 소유자가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인수할 권리도 없고 완전히 안전한 물건이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이런 물건만 보시면 되는 거고 탱크 옥션을 이용을 할 때 이렇게 물건 검색을 하면 확인해야 될 거나 이런 것들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임차인 현황을 봤을 때 21년도 6월 22일 날 전입을 한 거고 확정일자는 21년도 6월 7일 날 받았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말소기준 권리를 본다라고 하면은 건물 등기부등본을 봤을 때 소유권 이전을 21년도 9월 1일 날 했고 강제집행이 농협은행에서 536만 8천 원으로 이게 말소기준이 돼 있단 말이에요. 날짜를 보면 아까 제가 말소기준 권리가 저희가 22년도 8월 29일로 되어 있잖아요. 전에 임차인이 먼저 전입을 했기 때문에 얘네는 선순위란 말이에요.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있는 선순위 같은 경우는 소멸되는 게 아니라 인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5회차에 1억 2,615만 7천 원에 내가 낙찰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이 임차인이 2억 9,800만 원을 배당을 받지 못하면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인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입찰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조심해야 될 권리나 위험한 권리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아마 초보자분들은 이런 빨간색 글씨가 없는 것들을 좀 더 보시면 더 수월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번에는 말소기준 권리가 뭔지 경매하고 공매의 차이가 뭔지 물건 검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알려드렸고 다음번에는 임차인이 있어도 입찰을 해도 되는 게 있고 입찰하면 안 되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탱크 옥션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사례를 알려드릴게요.